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도내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창원시 도심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인데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하향 조정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창원시가 이제 지난해 말에 도심의 교통 통행 시간을 조정을 했죠. 시속 70km에서 60km로 네. 시속 10km를 낮췄는데 약 7개월 시행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고는 약 13%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망이 이제 75% 감소 매우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중상이 22%로 이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시간은 한 2분 정도 감소 효과는 있는데 이런 사고라든지 인명피해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여론이 이제 좀 찬반이 좀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택시나 화물 영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하는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만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뭐 도심도로를 시속 50km까지 하향 조정을 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에 저부터도 불편을 느낄 테고 최근에 제가 속도를 그렇게 내는 편이 아닌데 속도 위반 딱지를 2개나 받았어요. 창원 시내에서. 근데 저희 기사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불편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뭘 지향을 했냐면 자동차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거리들이 굉장히 멀고 차도가 넓고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도시 그리고 창원이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시에서 도시의 어떤 통과 도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이 어느 정도 이제 자족 도시가 됐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창원 시민이 이제 살기 편한 도시로 또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탈바꿈을 하려면 당연한 거고 그때 그 도시계획 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원은 그 불가능한 꿈을 꿨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면서 동시에 자동차도 편한 도시. 그런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손해를 봐야 되는 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클로비아라는 콜롬비아 보고타를 벤치마킹해서 자전거 급행 도로를 만들겠다고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차량 속도만 줄여서는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없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BRT라고 그러죠. 간선 급행 버스 이런 시스템들이 따라와줘야지 시민들이 훨씬 더 쾌적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창원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상률과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목할 만한 통계들이 감소 수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면 관광객도 더 천천히 가면서 더 많이 체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가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어쨌든 뭐 더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도민 모두가 같을 것 같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경영을 부실하게 한 지방공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민들은 이 성적표를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번 결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도내 지방공기업의 숙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평가 결과 상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일에 발표가 됐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를 진행했는데 여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전국의 그 지방공기업 중에서 경상남도 기관이 2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위 등급 꼴찌죠. 여기에서 이제 경남개발공사, 사천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됐는데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그 전문가들이 약 300여 명, 정확하게 276명이죠.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뭐 이런 분들이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 현지 평가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지 상호 검증 절차를 밟아서 평가가 진행됐는데 이 평가 지표가 이제 크게는 작게는 25개 있고 네. 또 크게는 이제 5개 이제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상위 등급인 이제 가등급이죠. 이거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가등급을 받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남개발공사는 최하위 등급인데 75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이제 7곳인데 이 경남이 여기에 2개가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남개발공사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우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상남도 산하 기관입니다.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직원이 약 90명, 그다음에 자본 구매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주로 하는 일들이 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택지 개발, 그다음에 주거용지 개발, 그리고 주택 건설, 임대 분양까지 하고 그 어떤 건설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산업에서 관광산업까지 굉장히 하는 일이 광범위하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산단, 도시재생 사업, 신재생 에너지 발굴,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또 더 발굴하고 투자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경남 제조산업, 조선업 위기에다가 산업단지 아파트 분양률 조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하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기관 역할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듣기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전혀 다른 거고요. 경남발전연구원도 이제 인원은 한 100여 명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장이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장이 팀장을 하는 거고 경남발전연구원은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지역 발전 그리고 경상남도의 중장기 플랜을 짜가지고 도지사가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벌리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그다음에 조사 연구한 내용들을 발간해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좀 쉽게 말하면 경발련은 도지사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네. 경남개발공사는 행동대장 좀 되는 학교와 회사의 차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를 좀 따져볼 차례인데 네. 지방 공기업 중 평가가 최하위. 네. 이게 뭐 추측이 가능했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결과입니까? 네, 뭐 일부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지역의 우려도 있었죠. 이런 평가는 이제 예상이 됐던 거고, 또 경남개발공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그 전국의 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가 15개가 있는데 작년 평가에서도 역시 15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네. 꼴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뭐 제일 큰 충격은 아마 경남개발공사의 약 그 90여 명의 임직원들이 제일 충격이 크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서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해서 아마 네.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산청 산업단지도 좀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경남도가 출연 기관 중에서 이제 경남개발공사는 가장 큰 우리 지방의 그 경남도의 하나의 공기업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문제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이 개발공사인데
아마 이거는 뭐 경남도민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 바람 잘 날 없는 경남 공기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지난 해에는 이제 경남도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적폐청산까지 불면서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조직의 안정을 바라는 경남도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유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남도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만큼 이 소식 듣고 좀 신경이 어떠셨습니까? 좀 안타깝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두산엔진 출신의 이남두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게 2018년 12월 중순에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 평가 수치는 2018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네. 이분 되게 억울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방만한 경영, 지역 경기 침체, 이 악재가 이제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경남개발공사는 무언가 경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창원 현동 아파트, 그다음 창원 중앙역세권, 진주의 정촌산단, 뭐 거제시 명진 산촌리 신도시 뭐 이런 것들 이제 플랜들을 자꾸 내놨는데 네. 사실 지금 개발하기가 호기가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 택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속출하면서 네. 타격이 커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경남개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네. 둘이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서로 역할 분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이번 평가 결과 배경에는 뭐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뭐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도지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장을 뽑지를 못해가지고 1년간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위에 팀장의 부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보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징계 대상 기관으로 분류돼서 거기서도 감점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성과나 영업이익이 72억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악화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석임의 일반 산단하고 산청 산업단지 그 분양률 저조로 그게 이제 바로 직격탄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재무 상태가 악화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을 테고 사실 이제 이제 경남 개발 이렇게 공기업을 평가할 때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 경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 현재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감점이 됐다고 한다면 기업 가치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더 가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핸디캡이 좀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공기업법에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하게 되는데 이 핸디캡 페널티를 이제 세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임직원들의 그 어떤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을 받고, 네. 그 다음에 경영 개선 조치, 또 여기에서 이제 더 심하면은 조직의 해산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페널티 주요 내용인데, 네. 직장에서 성과급은 그 근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모여과 동기부여라든지 애사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인센티브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성과급 제도인데 아마 당장의 임직원들은 뭐 여기에 상실감을 많이 느끼겠죠. 뭐 앞으로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중대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해산 문제, 경남개발공사 해산 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영평가 결과는 이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다행히 판단이 되는데 네.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경영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자주 도마에 올랐던 사안이고 그때마다 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좀 실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았는데 공기업 사장이 어떤 뭐 이렇게 벌을 준다거나 사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기관별 그 이력 관리나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이제 밖에서 잘 모르는 거 옆에서 사실 다른 공기업이나 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개가 잘 안 된 것들이 이제 큰 어떤 원인이 됐고 네. 그다음 이제 부실 경영 당연히 문제가 될 테고. 사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인 개혁 반성 이렇게는 사실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남두 사장이 이제 대기업 CEO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취임한 지 한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미 이 사태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비상 경영 체제를 들어갔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군사를 제거하고 있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사장에 대한 평가는 이 올해 네. 말로 미뤄서 2019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남 개발공사에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공단의 어떤 산단 택지 분양 저조한 거, 그다음에 아파트 저조한 것들에 대한 분양 물량 매각에 아마 최고의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결과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 기관장 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거의 보장된 자리란 인식을 준다면 부실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가장 그 큰 페널티는 조직의 해산이고 그 CEO의 그 해임인데 공기업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은 조직이 부채 상환 능력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전망이 없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당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장관이 이제 해산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네. 그러면 조직의 해산을 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CEO는 자동 이제 해임이 되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설명했지만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역에 자치단체에 공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의 장이 우리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의 임명 권한이 있고 해임 권한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만약에 해임을 한다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해임 의사가 없으면은 끝까지 임기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여기서 사법적인 판단이 파면이나 해임에 상당하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임 절차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경남도도 청문회 절차를 거쳤죠.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견제 장치라든지 도덕적인 전문성까지도 다 이제 걸러서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저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강력한 대책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남두 사장님은 좀 안타깝게도 7개월에 걸친 임기지만은 본인이 임기 중에 평가는 아니죠. 전임 사장의 평가인데 뭐 그렇지만은 이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2번 연급해 받는 그 우리 경남도의 공기업의 장은 해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강력한 견제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데는 공공기관의 부실, 결국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단순히 넘길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경남개발공사는 그 경남도에서 956억 원을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결국은 이 돈은 경남도민의 세금이죠. 최근 몇 년간 이제 경남개발공사는 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부채를 약 3,400%의 부채를 최근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89%까지 부채를 낮췄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임의 산단이 산청 산단이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악재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경제 문제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의 악화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저는 부채는 또 앞으로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겹쳐지면은 피해는 경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말 이번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만큼 이남두 사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밥통 깨기, 공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경남도와 기초단체장들은 공기업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근무 기간을 확립하고 책임 경영과 경영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